가상재산, 크립토 투자하려면 의뢰 디지털 지갑부터 열어야 한다고들 생각하시잖아요. 뭐 키 관리다 복잡하고.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월가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디지털 지갑이 없어도 크립토 관련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네, 좀 흥미로운 방식이죠. 이게 어쩌면 2026년에 금융가에서 제일 주목받는 거래, 올해의 거래가 될 수도 있다는데 오늘 저희가 이 전략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바로 롱 DAT 숏 퓨처스 전략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 네,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DAT,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재무회사, 그리고 선물, 또 기초 차익 거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인데 이게 대체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왜 월가가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걸까요? 기존 크립토 투자랑은 어떻게 다르고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이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게 등장한 전략이에요. 단순히 뭐 새로운 투자 기법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 그 이상인가요? 네, 이건 규제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 또 기술 발전, 그리고 전통 금융, 그러니까 트레드파이라고 하죠. 이 트레드파이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사례예요. 상징적이다. 지갑 없는 수익이라는 말이 딱 핵심인데요. 직접 코인 사고, 보관하고, 뭐 온체인에서 활동하고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규제 틀 안에서 좀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아, 지갑 없는 수익.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 DAT부터 좀 알아봐야겠어요. DAT,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이게 정확히 뭔가요? DAT는 가장 쉽게 말하면요. 디지털 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용하는 상장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상장회사요? 네. 이 회사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을 회사 자산으로 직접 사서 재무상태표에 딱 올려놓는 거죠. 그냥 사서 갖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스테이킹하거나 뭐 다른 디파이 활동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기도 해요. 아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DAT 회사 주식을 그냥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 같은 데서 다른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직접 거래소 가서 비트코인 사고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하고 이런 거 대신해요. 네.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네.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금광회사 주식 사듯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뭐 지갑 만들고 프라이빗 키 이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해킹 걱정하고 복잡한 디파이 프로토콜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냥 증권 계좌에서 DAT 주식 딱 매수하면 간접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거고 심지어 그 자산이 굴러가면서 만드는 운영 수익, 그 일부까지도 얻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딱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 엄청 사들여서 거의 뭐 비트코인 대리 투자처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GAT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예시죠. 그 회사 CEO 마이클 세일러는 아예 회사 전략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내세웠으니까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어떤 기간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보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보유한 코인 가치만큼만 움직여야 정상 아닌가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한 10배 올랐을 때 주가는 막 22배까지 오르고 그랬거든요. 와, 22배. 그게 바로 DAT랑 그냥 코인 보유 혹은 ETF랑 다른 점이에요. DAT 주가는 단순히 그 회사가 가진 코인의 시장 가치, 그러니까 NAV라고 하죠. 순자산 가치, 여기에만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일반 상장 회사처럼 뭐 경영진 능력, 회사 미래 전략,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시장 기대감, 심지어 CEO가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 다 주가에 영향을 줘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이걸 MNAV, 마켓 NAV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보유 자산 가치 NAV랑 막 벌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 차이 자체가 또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위험이거나. 그렇죠. 이 괴리율 자체가 또 다른 투자 기회자,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GAT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거예요. 익숙한 주식 거래 시스템 쓰지, 규제 당국 감독 받지, 회계 감사 받지. 훨씬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겠네요. 네, 관리하기도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DAT는 코인 직접 투자의 번거로움, 위험 이런 걸 피하면서 기관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해주는 통로. 근데
단순 ETF랑은 다르게 회사 운영 능력이나 시장 기대감 같은 게 더해져서 NAV 이상의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 맞나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특히 DAT 회사들은 그냥 코인 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주 가치 높이려고 주당 보유 토큰의 시장 가치, 그 MNAV를 어떻게든 올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자산 운영을 통해서요. 아, 그게 또 중요하군요. 네, 이게 2025년부터 DAT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배경 중 하나예요. 기관들 수요랑 DAT 회사들의 노력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다만 그 변동성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 초과 수익 기회이면서 동시에 예상 못한 손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의 다른 한 축이죠. 선물, 퓨처스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에도 뭔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략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Long DAT Short Futures 전략에서 Short Futures 부분이 되려면 다양한 종류의 코인 선물 상품이 시장에 있어야 하고 또 활발하게 거래가 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완전 달랐어요. 아, 그때 그 이전 SEC 위장 게리 겐슬러 시절 말씀이시죠? 분위기가 엄청 엄격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 빼고는 거의 모든 알트코인을 잠재적인 미등록 증권으로 봤어요. 아, 증권이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 증권이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 유명한 증권이냐 상품이냐 논쟁. 이게 선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던 건가요?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토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그러니까 선물 계약을 만들고 거래하는 게 되게 까다로워져요. 증권법 따라야 하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 상품, 커머디티로 분류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규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선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갠슬러 때는 대부분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까 CFTC 관할 선물 시장에서 다양한 알트코인 선물이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거의 뭐 문이 닫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이 스르륵 열리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최근에 뭐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 이런 거랑 맞물려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 이름이 나오는 폴 애킨스 같은 사람은 대부분 토큰은 증권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고요. 오, 입장이 다르네요. 그쵸. 기존 SEC랑은 상당히 다른 기조예요.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CFTC가 더 많은 알트코인을 상품으로 보고 선물 출시를 허용할 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아하. 벌써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 기대를 반영해서 뭐 솔라나나 에이다 같은 다양한 알트코인 선물들이 나오거나 준비 중이에요. 규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제 선물이라는 도구가 훨씬 다양해지는 거네요. 이건 단순히 거래 상품 수가 늘어나는 것 이상일 텐데요. 그렇죠. 기관 자금 들어오기도 좋고 특히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크립토 시장에서 위험을 해치할 수단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바로 이게 Long That, Short Futures 전략이 실행 가능해진 배경이군요. 완성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 전략은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꽤 오래된 거예요. 기초 차익 거래,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원리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맞게 좀 바꾼 거죠. 기초 차익 거래, 베이시스 트레이드. 이름은 좀 어려운데 원리가 뭔가요? 기본 원리는 같은 자산인데 현재 가격, 현물하고 미래 특정 시점의 가격, 선물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 그걸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 가격 차이 자체를 이용한다? 네. 선물 가격에는 보통 현재 가격에다가 만기까지 드는 비용, 뭐 이자나 보관료 같은 거, 또 시장의 미래 예측 이런 게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현물 가격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 네. 기초 차익 거래는 바로 이 예측 가능한 가격 차이를 노리는 거죠. 가장 기본은 현물을 사면서 동시에 선물을 파는 매도, 공매도하는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게 아니고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 그 사이의 차이 자체가 줄어들 거냐 벌어질 거냐 여기에 베팅하는 거군요. 맞아요. 가격 방향성 위험은 줄이고 두 가격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차익을 꾸준히 얻으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DAT 버전으로 가져와 볼게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첫째, Long DAT. 특정 코인, 예를 들어 솔라나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테이킹 같은 걸로 운용 수익을 내는 DAT 회사 주식을 사요. 이게 현물 매수랑 비슷한 역할인 거죠. 네, 사고. 둘째, Short Futures. 동시에 그 DAT가 가진 코인, 즉 솔라나 선물을 매도, 공매도하는 거예요. 아, JT 주식은 사고 그 DAT가 가진 코인의 선물은 팔고
이렇게 딱 짝을 맞추면 무슨 마법이 일어납니까? 마법이라기보다는 위험 제거에 가깝죠. 만약에 솔라나 가격이 폭락한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산 DAT 주식 가치도 떨어지겠죠. 롱 포지션 손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솔라나 선물을 팔아놨잖아요. 가격이 떨어질수록 선물 포지션에서는 이익이 나요. 아, 반대로? 네. 반대로 솔라나 가격이 폭등하면 DAT 주식은 이익이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은 손실이겠죠. 이 둘을 합치면 코인 가격 자체의 급등락 위험이 상당 부분 상쇄되는 거예요. 이걸 시장 중립적, 마켓 뉴트럴 상태라고 불러요. 가격 변동 위험을 거의 없애버린다. 그럼 남는 게 뭐죠?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좋은 질문입니다.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고 나면 크게 두 가지 수익원이 남아요. 첫째는 아까 말한 현물, DAT 가치와 선물 가격 사이의 차이, 즉 베이시스. 이게 선물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보통 0에 가까워지거든요. 그 차이만큼 수익이 나는 거죠. 아, 베이시스 수익? 네. 둘째는 DAT 회사 자체가 코인을 굴려서 버는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 DAT가 가진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연 5% 이자를 받는다. 그 수익 역시 DAT 주가에 반영될 거고 이건 선물 매도로는 해지가 안 되는 추가 수익인 거죠. 와, 결국 가격 변동 걱정 없이 베이시스 수렴 수익하고 DAT 운용 수익 이 두 가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합쳐서 수익을 내는 전략인 셈이에요. 와, 진짜 정교하네요. 코인 시장의 그 무서운 변동성은 피하면서 시장 구조적인 부분하고 자산 운용 수익을 딱 챙긴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특히 유리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을 때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첫째, DAT 주식이 그 회사가 가진 코인의 순자산 가치, NAV보다 싸게 거래될 때, 할인될 때죠. 아, 싸게 살 때? 네, 싸게 사서 제값 받는 효과가 더해지니까. 둘째는 기초자산 코인의 변동성이 클수록 현물, 선물 간 베이시스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알트코인이 그렇죠. 네. 베이시스가 크다는 건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차익거래 수익률도 더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물론 변동성이 크면 리스크 관리도 더 빡세게 해야 하고요. 비율을 좀 들어보면 DAT는 꾸준히 이자를 주는 예금 통장 같은 역할을 하고 선물 매도 포지션은 시장 변동성이라는 외부 충격에서 그 통장을 딱 지켜주는 보험 같은 거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가격 예측보다는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걸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채권 투자랑 좀 비슷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Long DAT Short Futures 전략 정말 매력적인데 장점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략의 주요 강점들. 첫째, 지갑 없는 온체인 수익 접근성. 키분실 해킹 걱정 없이 복잡한 디파이 직접 안 다루고도 DAT 주식 통해서 스테이킹이나 리스테이킹 같은 데서 나오는 비교적 안정적인 온체인 수익률, 일드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전통 금융 투자자들한테 진짜 큰 매력이죠. 그렇죠. 둘째, 시장 중립적 구조. 크립토 시장의 그 무시무시한 가격 변동성 위험을 확 줄여줘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변동성 싫어하는 기관들한테 땅이죠. 네. 셋째, DAT 운용 알파 포함. 단순히 코인 보유하는 걸 넘어서 DAT 운용사가 자산을 얼마나 잘 굴리냐, 예를 들어 최적의 스테이킹 전략을 쓴다거나 거버넌스 참여해서 추가 수익을 낸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단순 베이시스 거래 이상의 추가 수익, 알파를 얻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호. 넷째, ETF 대비 유연성.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는 현물 ETF가 승인된 알트코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네. 근데 DAT는 다양한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현물 ETF가 없는 코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장 중립 전략을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와, 들어보면 정말 장점들이 솔깃한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완벽한 전략은 없겠죠. 당연히 리스크도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이 전략도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M&AV 급락 위험. DAT는 결국 주식이거든요. 네. 기초자산 코인 가격은 그대로인데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 DAT 회사 자체에 안 좋은 뉴스?
뭐 경영진 문제나 규제 이슈 같은 거 터지면 주가 M&A 우위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선물 해치랑은 별개로요. 네. 선물 해지는 코인 가격 변동을 막아주지만 이런 개별 기업 리스크까지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렇군요. 둘째, 선물 시장 리스크랑 해지 불안정성. 선물 시장 유동성이 갑자기 확 줄거나 매수 매도 호가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너무 커지면 원하는 가격에 딱 포지션 잡거나 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선물은 만기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다음 만기물로 갈아타야 하는데 롤오버, 이때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거나 불리하게 롤오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즉 해지가 이론처럼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해지가 깨질 수도 있다. 네. 셋째, NAV 할인 함정. DAT 주식이 NAV보다 막 싸게 거래되는 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함정일 수 있어요. 너무 할인이 크면 시장이 그 DAT 경영 능력이나 자산 가치를 되게 안 좋게 본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뭐 M&A 당하거나 파산하거나 이런 이벤트 리스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군요. 그렇죠. 넷째, 운영의 복잡성. 이 전략은 그냥 DAT 사고 선물 팔고 끝 이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고 나올지 타이밍 잡아야지, 선물 만기 관리 계속해야지, 증거금 마진 관리해야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도 당연히 리스크고요. 확실히 시장 중립이라는 말이 무위험은 절대 아니군요. 고려할 게 진짜 많네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비트코인 현물 ETF 있잖아요. 그거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ETF로도 비슷한 전략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TF, 상장지수 펀드는 설계 목표 자체가 기초자산의 순자산 가치, NAV를 최대한 1대1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운용사들이 NAV랑 ETF 시장 가격 괴리율을 최소화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그래서 ETF는 상대적으로 가격 움직임이 기초자산하고 거의 똑같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다. 반면에 DAT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상장 회사 주식이에요. 법적으로 NAV 따라가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군요. 네. 그래서 경영 성과나 시장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NAV랑 엄청 벌어질 수 있어요.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오르거나 내렸던 것처럼요. 이 NAV와의 괴리 가능성 그리고 변동성, 이게 ETF와 DAT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죠. 그렇다면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싶으면 ETF 기반 기초 차익 거래가 더 나을 수 있겠고 DAT의 추가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더 높은 수익, 물론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그걸 노린다면 DAT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규제가 더 풀려서 뭐 솔라나 에이다 이런 다양한 알트코인 현물 ETF가 막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ETF 쪽으로 많이 가려나요? 아마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DAT보다는 ETF를 쓴 기초 차익 거래를 더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NAV 추종성이 훨씬 좋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알트 ETF들이 나오기 전까지 혹은 나와도 거래량이 부족한 초기 단계에서는 DAT가 그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현재로서는 다양한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 중립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DAT가 일종의 과도기적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월가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롱 DAT 숏 퓨처즈 전략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지갑 관리 부담 없이 시장 방향 예측에서 벗어나서 어떤 구조적인 방식으로 크립토 관련 수익을 얻으려는 전통금융 기관들의 영리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네요. 이 전력의 등장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크립토 시장 변동성은 무서운데 그 잠재력에는 참여하고 싶은 전통금융기관들한테 규제 틀 안에서 예측 가능한 수익 모델을 준다는 점. 마치 변동성 큰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얻으려고 채권형 상품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죠. 크립토계의 채권형 상품. 그렇죠. 둘째는 DAT라는 존재 자체가 전통금융시장 트레드파이에 자본하고 탈중앙금융 디파이에서 나오는 온체인 수익활동, 스테이킹 같은 거요. 이걸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도 봐야 해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잇는 새로운 통로가 열린 셈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예를 들어 2026년에 트레이드 오브 더 이어,
올해의 거래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니 앞으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교한 금융공학적 전략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투자란 무엇인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어떤 자산의 미래가치 상승을 믿고 투자하는 전통적인 방식하고 자산과 자산 사이의 가격 관계,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 또는 시스템적 특징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려는 방식. 여러분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금융공학적으로 변하는 접근법들이 과연 시장 전체의 건전성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특정 전략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우리가 참여하는 시장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